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트럼프와 일론의 관계도 이제 거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며칠 전에 올라왔던 트위터거든요. 트럼프가 야 그동안 도지 잘 이끌어줘서 너무나 고맙다. 뭐 황금 열쇠도 주고 이랬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사이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마이너스 15% 가까이 떨어졌었고요.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야 머스크가 저렇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약물 영향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둘은 너무 극단적인 게임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감세안 있죠? BBB라고 불리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여기 역겨운 괴물, 리볼팅 몬스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도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비난한 이유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의 공개적인 비판에 트럼프가 너무 빡이 쳤겠죠? 그래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이제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냥 대놓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선전포고에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이 성착취에 관련된 이제 미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 트럼프가 여기 파티에 같이 갔었다라는 그 동영상을 리트윗하면서 사실상 트럼프는 아동 성범죄자가 아니냐라는 수준의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아예 없던 사실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걸 리트윗했다는 거는 정말이지 나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랑 적대 관계에 놓이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 관세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도 했고 이것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중도층 80%를 대변하는 야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자신의 X에다 올렸어요. 뭐 일단은 예스가 81%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겁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제 트럼프 자존심이 거의 뭐 박살이 났을 건데 야 머스크까지 끌고 대네? 트럼프도 엄청 빡이 쳤겠죠. 그래서 뭐 머스크는 미쳐버렸다. 테슬라 스페이스X도 검토 다시 해봐야 된다. 그렇게 뭐 1년의 사건이 있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머스크가 먼저 이 앱스타인 파일 발언 요거에 이제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X에서 이 글을 내렸는데 선을 넘은 거였다라고 약간 미안하다는 듯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빌 에크먼이라는 그 유명한 투자자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야, 둘이 싸워봐야 미국한테 좋을 게 없다라고 하자 일론 머스크는 뭐 그건 맞는 말이다라고 해서 이제 서로 공격을 좀 멈추긴 했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가만히 있었느냐? 아까도 봤듯이 머스크 미친 소리 하는 거 뭐 먹은 거 아니냐? 몰아가기로 하는 걸로 봐서 게다가 이제 전화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걸로 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좀 많이 삔또가 상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가 거의 완전히 깨졌는데 편한 동맹 관계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둘 다 이성적인 관점에서라면 이렇게 싸우는 게 좋지 않아요. 머스크 측에서는 이제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 그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트럼프 측에서도 앱슈타인 이슈가 부담되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수많은 중도층 표심을 갖다가 버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성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둘이 지금 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이고가 엄청나게 세요. 그냥 자아가 너무나 비대해져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됩니다. 아마 2025년 이래로 미국 주식과 테슬라를 가장 위협할 건 이 두 사람의 돌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맞붙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로 자존심이 얼마만큼 센지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르시즘끼리 맞붙은 거예요. 물론 둘 다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행동이 합리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나름의 리스크를 보여줬고 머스크는 사실 테슬라에 있어서 본인이 리스크라는 걸 입증해버렸어요. 저는 머스크를 CEO로서 엔지니어로서 너무나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번 앱스타인 보고서를 꺼내든 건 너무나 선을 넘어버렸죠. 그렇잖아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게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이건 너무 성급한 거죠. 머스크가 이런 폭탄 발언할 때마다 사실 저는 영상에서 꾸준히 비판을 해오기도 했고요. 당연히 머스크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재정 보수주의자로서 지금 비판자로서 정말 용기 있게 해야 될 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머스크가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냐라는 이유를 한번 제가 거시적 관점에서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트럼프의 감세안을 비판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머스크가 도지 활동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무려 35조 달러고 연간이자는 8,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5조 달러라고 하면은 한화로 치면 한 4경 정도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천문학적 크기의 국가 부채와 연간 이자만 무려 8,700억 달러예요. 이자만 1,000몇백 조가 넘는 거예요. 아니 머스크가 열심히 정부 효율부 만들어서 활동하면 뭐합니까? 자기네들끼리 감세안 만들어서 어차피 이렇게 재정 적자 잔뜩 늘릴 거면 야 이거 왜 했냐 싶은 거죠.
역겹고 혐오스럽단 말 할 만합니다. 물론 이게 기업 CEO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국은 이런 부채를 지을 수 있었을까? 달러의 과도한 특권이 여러 가지 착각을 만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여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뭘 써야 돼요? 달러를 써야 돼요. 뭘 결제할 때는 항상 달러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겠죠?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원하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하니까 더 낮은 금리로 차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인플레를 만들어버리면 사실상 돈을 공짜로 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굴러왔습니다. 이게 사실상의 선순환이죠.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대계 자본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국에 미국은 이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완벽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에서 금융적으로 이게 착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거의 100년 동안 만들어 왔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방이나 외교 기술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그냥 압도적인 지위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영원한 특권은 없다. 이 고리가 영원할 거라는 믿음은 위험한 착각이다. 자, 이 부분은 많은 경작자들이 비판을 해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 이제는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라는 비판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한 거죠. 일단 이자가 8,700억 달러라는 말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이게 1년 미국 국방 예산이 대략 8,500억 달러예요. 한 1,200조쯤 되겠죠? 그런데 연간 이자가 이미 이걸 넘었습니다. 전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빚에 대한 이자 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교육 예산은 800억 달러고 나사 전체 예산이 2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 낼 돈으로 나사를 35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GDP 대비 이자 비중이 3.2%밖에 안 되는데 10년 후에는 6.1%로 거의 2배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더 심한 문제거든요. 어차피 미국은 기축통화국인데 돈 더 찍어내고 인플레로 녹여버리면 그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돌려막기 한계가 왔습니다. 자,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 두 명이 누구냐면 이제 1등 일본, 2등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40%를 줄였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꽤나 많이 줄였어요. 15%. 현재 엔화 강세랑도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큰손 투자자들이 점점 미국 국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엄청 올라갔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선순환이 깨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금은 돌려막을 수가 있어요. 뭐 다시 발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반드시 제때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야,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자는 일단 현금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자랑하는 그 강력한 금융 시스템, 그 압도적이었던 선순환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중국이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한번 챌린지를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트럼프는 어떤 의도로 했는가? 이제 트럼프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자, 세금 감면을 이제 3.7조를 해줘요. 이게 대략적으로 예측되는 게 3.7조 달러의 세금 감면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 삭감을 이제 1.3조 합니다. 이거는 뭐 일단 도지 활동을 통해서 1.3조도 못했어요. 일단 한 10분의 1 했나 그런데 이상적으로는 1.3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했다고 치더라도 적자가 2.4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2.4조 달러가 10년 동안 늘어나게 되는데 너무나 간단한 산수죠. 여기서 2.4조가 적자가 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대략 5,600억 달러가 더 들게 돼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 우리 거시경제에서 가장 큰 축은 두 가지예요. 연준이 실행하는 통화 정책과 워싱턴이 실행하는 재정 정책. 원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위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겠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심지어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는 턱에 금리를 내리자니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1% 내려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죠. 과연 저는 연준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이제는 완전히 독립됐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워싱턴에 종속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게 정부 부채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야, 금리 안 낮추면 미국 망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볼모로 잡고 계속해서 연준을 땡겨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망한다는데 어떻게 금리 내려야지. 이게 이제 통화 당국의 재정 지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베이비 부모 폭탄 2030년대 터진다. 이건 진짜 요새 어떤 나라고 할 것 없이 이 얘기 나오는 것 같죠. 자, 현재 메디케어가 2031년에는 거의 문제가 발생할 거고 2034년에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고갈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대폭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겠냐 이 말이죠. 뭐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에 정치인들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파퓰리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누가 됐건 미국이 됐건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이 재정 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금 미국이 처한 관세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확대 재정론자들의 논리도 있습니다. 결국 공급 측면을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세를 해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시키자,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늘리자. 이게 또 대표적인 이론이 레포 곡선이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결국에는 이제 GDP가 늘어나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자동으로 줄어드는 그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말이 돼요.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왈가왈부가 많았던 내용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논리인데,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 재정 적자를 보전하자. 관세 수입을 우리가 많이 얻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다른 건 좀 동의하는데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협상이 미국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도 않고 지금 무리하게 관세 정책을 펼쳐서 얻는 이익보다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이제 손해가 조금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핵심 논리 세 번째로는 국채를 외국에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 내부에서 사면 된다. 최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 말로 봐서 아마 SLR 규제를 좀 건드릴 것 같아요. 미국 대형은행들의 SLR 규제를 5%에서 3%로 낮춘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대형은행들의 여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고 그 남는 여력으로 국채를 매수하게 할 것이다. 자, 이 5%에서 3%로 낮추면 무려 1조 8천억 달러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사실상 일본 같은 수요국이 한 개 더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거 밖에서 안 사죠? 그럼 우리가 사면 돼. 심지어 지금 미국 장기채 가격 어떻습니까?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지금 우리가 싸게 사자.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상승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사인 테더와 서클사는 자신이 발행한 그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만큼을 사실 현금 등가물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현금 등가물에 미국 국채를 포함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미국 국채 수요를 내부에다 두겠다. 이게 미국의 제조업 정책과도 상당히 연관이 깊어요. 그냥 아예 미국에서 자급자족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뭐가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거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미국도 맨날 디폴트는 한다 안 한다, 우리 연장한다, 이것도 계속 싸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결국 머스크나 이제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머스크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누구나 아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걸 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머스크는 어쨌든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칙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머스크를 정말 싫어하는데도 그 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정치에 개입될 수 없는 그런 연구실이나 분석기관,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도 아마 이제는 진짜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파퓰리즘이냐 vs 아니면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축소 재정이냐. 공교롭게도 이게 전 세계에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나라에서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 둘 다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지금 국가 부채가 216%,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 부채가 124%예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는 50% 중반대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지금 국가 부채보다는 가계 부채가 훨씬 큰 문제예요. 이 93.7%라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전세를 빼고 계산을 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스위스급의 민간 부채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폭탄 돌리기 하는 건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이걸 용감하게 비판한 머스크가 맞냐? 아니다. CEO로서 굳이 해야 할 필요 없는 말을 했다. 덕분에 테슬라는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에 처할 것이다. 둘 다 너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정말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영상이 나쁘지 않았다면 꼭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